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초겨울 날씨였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가을 최저기온을 경신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첫 서리가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와 핫팩까지 들고 외출에 나섰습니다.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때이른 추위가 더 매서웠는데요. 보도에 송채은 기자입니다. 시린 손을 핫팩으로 녹여봅니다. 패딩 지퍼는 목 끝까지 잠갔고 찬바람을 막기 위해 마스크로 입과 코도 가렸습니다. 일찍 찾아온 초겨울 추위에 시민들은 방한용품으로 무장한 채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급하게 방한 모자를 사는가 하면 오늘 1도까지 떨어진다고 들어가지고 급하게 집 앞에 있는 옷가게 가가지고 바라클라바를 사온 거거든요. 가을을 건너뛰고 하루아침에 겨울로 온 것 같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한 일주일 가을이었다가 갑자기 겨울 되고 이런 느낌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좀 놀래가지고 외투도 더 껴입고. 차디찬 새벽 공기를 뚫고 거리로 나온 노동자들에게도 때이른 추위는 버겁습니다. 그나마 추위를 달래려면 쉼없이 손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날씨 들으니까 오늘서부터 영상 2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움직이면은 춥죠. 움직이면서 하니까 그게 땀이 나요, 도로. 베테랑 영업사원은 옷을 껴입는 노하우를 발휘했지만 그래도 한기가 완전히 막아지진 않습니다. 여기 뭐 패딩 안에 하나 입었어요. 스카프다 훨씬 춥지. 훨씬 춥죠.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며 올가을 최저기온을 경신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첫 서리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철원 등은 영하로 기온이 내려갔고 경북 일부 지역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주초 이어진 초겨울 추위는 29일 낮부터 차츰 회복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수사해온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5명이 모두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푸놈펜과 태국 방콕 등에서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리딩방, 노쇼 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여왔는데요. 피해액만 93억 원에 달하는데 대부분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자발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 중 가장 많은 45명을 구속 수사해온 충남경찰청은 전원을 사기와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작년 중순부터 1년여간 40대 중국인 총책이 이끄는 범죄 조직에서 활동하며 푸놈펜과 태국 방콕 등에서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리딩방, 노쇼 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총책, 가명으로 부건이라고 불렸는데 그 아래로 부총책, 실장 등 간부진이 있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아이패드 수리, 가짜 명함 제작 등을 하는 CS팀이 있으며 45명 중 대다수는 지인의 소개로 범행에 가담했고 고수익 유혹에 혹해 동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로 고향 선후배끼리 소개나 권유한 경우가 많았고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 그리고 여행 중에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하여 현지에서 포섭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110명, 피해 금액은 9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자 한 명이 하루에 10억 원을 송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향후 총책 등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를 검거하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경찰청 다음으로만은 15명을 수사해온 경기 북부청도 11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캄보디아 푸놈펜 투올코옥 지역에서 로맨스 스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조직은 한국인 3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모두 36명에게 16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감금 피해자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일부는 현지 총책의 석방 약속을 믿고 귀국 권유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규희입니다. 군사 정권 시절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도 없이 끌려가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이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대학 시절 자본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 영장도 없이 불법 구금됐는데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후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건데요.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대법원 판결 후 40년이 지나 다시 법정에 서게 된 정진태 씨는 긴장된 얼굴로 30분 일찍 법원을 찾았습니다. 1983년 서울대 학생이던 정 씨는 칼 마르크스의 책 자본론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영장도 없이 불법 구금됐습니다. 한 달간 구금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숨죽여 살았습니다. 이후 40년이 흘러 지난 4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정 씨의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법원도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정 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검거 당시 체포영장도 압수수색 영장도 없었다며 정 씨가 불법 구금됐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정 씨가 자본론 등의 책을 갖고 있던 건 맞지만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 책들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0년 만에야 억울함을 풀게 된 정 씨는 이제야 살 것 같다고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정식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되었구나,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분이 듭니다. 정 씨 측은 형사 보상 절차를 밟는 건 물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실 이 국가폭력 피해는 정진태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입으셨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국가배상 소송을 할 즈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씨 측은 재심 과정에서 검찰이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는 고문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등 국가폭력 피해자가 보호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 16년 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오늘 오후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75살 A씨와 딸 41살 B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7월 순천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로 아내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부녀는 지난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9월 검찰의 수사권 남용 정황 등을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네, 예상보다 다소 싱거운 한국 시리즈 1, 2차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LG가 2연승을 하면서 2년 만에 통합 우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3차전에 LG는 독수리 킬러 손주영 선수를, 하나는 리그 최강 코디 폰세 선수를 선발로 올립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잠실 2연승으로 분위기를 탄 LG. 고민 끝에 옆구리 담증세를 보인 치리노스 대신 손주영을 3차전 선발 투수로 내세웁니다. 시즌 11승 투수 손주영은 하나와 2경기에서 1승, 평균 자책점 1.38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2경기 평균 자책점 0.69로 독수리 군단에 강했습니다. 반면 위기의 한화,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호투하며 승리를 이끈 폰세가 마운드에 오릅니다. 폰세는 LG의 다소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9개 구단 중 LG전의 평균 자책점이 3.46으로 가장 높았고 2경기에 나서 승리를 기록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리그 최강 투수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독수리 킬러와 최강 에이스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되는 3차전. LG는 타선의 마지막 퍼즐 문보경까지 살아나는 등 방망이의 힘으로 연승 행진을 노리고 있고 피칭 머신을 통해서 160km의 한 2,800 RPM을 통해서 그런 볼들을 치기보다는 눈으로 계속 익혔던 게 지금 빠른 하나 피차들에 대응하는데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운드 전체가 흔들리며 1, 2차전 합쳐 21점을 내준 한화는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운드가 조금 점수를 많이 줬는데 우리 홈으로 돌아가서 3차전 준비 반기가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지금껏 3차례 한국 시리즈 우승컵을 들어올린 LG. 공교롭게도 3번 모두 4연승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화로선 3차전에서 흐름을 끊지 않으면 더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네, 500만 관람객 시대를 맞이한 국립중앙박물관이 유료화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우선 예약제와 현장 발권 시스템을 먼저 갖추는데요. 당장 입장료를 받기에 앞서 관람객 현황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는 예약제로, 온라인이 익숙치 않은 이들은 현장 발권 시스템으로 간단한 정보를 받아 정확한 관람객 통계를 낸다는 구상인데요. 또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박물관답게 문화유산을 오래도록 지켜나가기 위한 보존과학센터도 새롭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개관 80년 역사상 처음으로 관람객 500만 명을 돌파한 국립중앙박물관이 유료화에 시동을 겁니다. 당장 입장료를 받기에 앞서 관람객 현황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첫 단계로 고객 관리 통합 시스템을 먼저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약제와 현장 발권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젊은 세대는 예약제로, 온라인이 익숙지 않은 이들은 현장 발권 시스템으로 간단한 정보를 받아 정확한 관람객 통계를 낸다는 구상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스템은 도입됩니다. 이후 입장료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박물관으로 몸집을 키운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 이전 2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간 이어온 보존 연구를 발전시켜 나갈 보존과학센터도 새롭게 열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오래도록 지켜가기 위한 발판으로 유물 진단과 조사, 보존 처리까지 망라하는 보존과학의 산실입니다. 조선시대 종입니다. 조선시대 종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노란 부분들이 이물질이 묻어 있어서 이런 이물질들이 부식을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이물질을 제거하고 박물관은 개관을 기념해 보존과학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을 통한 유물 보존 처리 과정을 쉽게 보여주는 특별전도 함께 선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